아, 그래서 또 틱톡 찍으러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걔가 학교에서 휴대폰도 안 내고 틱톡 찍는데. 자, 우리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값. 자, 그러면 대표값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평균. 자, 그리고 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대표값은. 자, 너네 혹시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평균의 함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동네에 뭐 10가구가 살고 있어. 집이 10군데가 있어. 근데 그 집에 1년 소득이 예를 들어서 자, 10가구 있는데 뭐 이 집이 4천만 원. 뭐 한 집은 6천만 원. 한 집은 5천만 원. 뭐 한 집은 또 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나머지 10번째 집이 한 집이 1년 소득이 막 10억이야.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평균이 확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10가구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이 됐다.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거는 얘네들이랑은 지금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그러지. 어떤 자, 특정한 값이 이 평균을 확 올려놓거나 확 내려주면은 그 평균은 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수연이 같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만약에 수연이랑 뭐 쭉 해가지고 수연이 친구들이 10명이 한 10명이 있어. 근데 수학 성적 평균을 냈더니 수학 성적의 평균이 80점이래. 근데 수연이가 뭐 100점이고 나머지 뭐 한 60점, 40점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평균이 80점. 요거는 얘 때문에 확 올라간 게 돼. 근데 이 정도는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뭐 한 40대 남성들의 평균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이렇게 됐어. 그러면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라는 건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 아니면 5천 하지 말고 6천으로 해볼까? 1년 평균이 6천만 원이야.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걸까? 월급이?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뭐 한 2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밖에 못 보는데 평균이 이렇게 높아. 그렇다는 건 상위 몇 퍼센트가 평균을 확 올려놓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으로 하면은 적당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그러면 대표값으로 쓰기 적당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 그 집단에서 어떤 확 튀는 값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하기 적당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생 뭐 어떤 반에 몸무게를 재는데 아니면 키를 재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근데 키가 뭐 120, 130, 뭐 12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학생 키가 뭐 190이야. 그럼 얘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겠지. 그래서 이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뭘 대표값으로 쓰는 게 적당할까? 중간. 그렇지.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적당하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학교의 성적이 20점, 30점, 45점, 30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00점.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얘 때문에 평균은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평균이 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때는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써야 되는데 중앙값을 쓰는 방법은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 30, 45, 100. 자, 그럼 이때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가?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0점이 이 집단을 대표하는 중앙값이 되는 거지. 대표값. 그래서 자, 홀수개일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값을 찾으면 돼. 근데 만약에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중앙값이 20, 30, 뭐 30, 여기에 뭐 40, 45, 100 이렇게 있어. 그럼 이때 중앙값은 뭐가 될까? 누구랑 누구의 평균? 30과 40의 평균. 얘네들이 평균이 얼마야? 35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중앙값이 35가 된다. 자, 그래서 얘는 홀수개야. 얘는 짝수개고. 그러면 둘 다 n개라고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 n개. 자, 그럼
얘는 지금 총 5개야. 총 5개인데 몇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세 번째 값. 그 세 번째 값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5개에다가 1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6개 나누기니까 세 번째. 그래서 자, 얘가 홀수개일 때 n개가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뭐가 되냐면 n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얘가 중앙값이 된다. 만약에 11개면은 몇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6번. 그렇지. 11에다가 1 더하면 12 나누기 2 해주면 6번째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짝수개야. 짝수개인데 이거 지금 6개지? 자, 6개니까 몇 번째랑 몇 번째의 평균값이 되는 거야? 세 번째랑 네 번째의 평균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n개인데 짝수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면 n 나누기 자 2분의 n 얘랑 그 다음에 몇 번째 값? 2분의 n에다가 하나 더한 거 요거의 무슨 값? 평균값이 되겠지. 그래서 6개면은 자 요거 2로 나눠주면 세 번째랑 거기에 1 더한 거 네 번째의 평균값. 만약에 어떤 자료가 80개가 있어. 그러면 중앙값은 몇 번째랑 몇 번째의 평균값이 되는 거야? 40번째랑 41번째 얘네 둘의 평균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짝수개면은 여기다 2를 나눈 거랑 거기 더하기 1 한 거 얘네 둘의 평균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고 홀수개면은 요 n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 값이 평균값이 된다. 그 값이 중앙값이 된다. 자, 그래서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최빈값은 뭘까? 최빈이라는 뜻이 뭐야? 가장 빈도수가 높. 그렇지. 가장 빈도가 높다. 빈도라는 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뭘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성교제 횟수. 자, 이성교제 횟수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이 한 번, 얘도 한 번, 얘는 3번, 얘는 5번, 얘는 0번, 얘는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그리고 얘가 3번, 얘가 20번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이때 평균은 적당할까 안 할까? 대표값으로. 평균은 적당하지 않겠지. 얘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니까 얘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7번 이렇게 됐어. 그럼 난 진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7번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평균은 적당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최빈값은 뭐가 될까?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이야. 3이 지금 3번 나왔으니까 최빈값은 3이 되는 거지. 그러고 자, 중앙값은 뭐가 될까? 중앙값도 3. 중앙값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그러면 0, 1, 1, 2, 3, 3, 3,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5는요? 8개, 5가 빠졌네? 5, 20. 그러면 9개니까 몇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5번째. 그렇지. 9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3이 중앙값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1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때 최빈값은 뭐가 될까? 1하고 3. 최빈값은 1도 3번, 3도 3번 나오면 최빈값은 1하고 3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최빈값. 만약에 0, 1, 2, 3, 4, 5 이렇게 됐어. 그럼 이때 최빈값은? 0, 1, 2, 3, 4. 이때 최빈값은 없다가 되는 거야. 모두 똑같은 횟수가 되면은 최빈값은 없다. 그리고 얘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개 이상이면 걔네가 다 최빈값이 되는 거지. 그리고 평균은 안 했는데 평균은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해? 이 자료에서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10개니까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더해보면 이거는 3, 3, 6, 11, 그 다음에 13, 16, 19, 39. 그러면 39를
얼마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눠주면 3.9. 그래서 평균은 약 3.9회가 되겠지. 자, 그래서 82페이지 보면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평균을 대표값으로 쓸 수 없는 경우 극단적으로 큰 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때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별량이 나오는데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 변하는 양이야. 그래서 얘네 나온 각각의 자료를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얘는 별량의 개수가 1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의 자료를 별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앙값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짝수개면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고 홀수개면 그 값을 2로 나눠준 다음에 그거랑 그거 하나 넘어 있는 값 더하기 2란 값의 평균이 되겠지. 최빈값은 2개가 될 수도 있다.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 일단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85페이지 3포도까지 설명을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 성준이 3포도가 뭘까? 3개 붙어있는 버섯. 뭐라고? 3포. 그러면 산탄총 그게 무슨 의미야? 산탄. 산탄이요? 산탄총은 총알이 어떻게 나가? 퍼져서 나가지. 그러면 3포도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퍼져서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3포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3포도가 크면 자료들이 퍼져 있을까? 아니면 한쪽에 모여 있을까? 퍼져 있어요. 그렇지. 3포도가 크면 자료들이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거고 3포도가 작으면 자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확률과 통계, 고3 때 배우는 거. 그럼 어떤, 자, 반에 여기가 점수, 여기가 학생 수. 자, 수학 성적인데 A반 같은 경우는 지금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A반. 그 다음 B반 같은 경우는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B반. 자, 그러면 성적이 더 고른 반은 A반일까? B반일까? 성적이 고른 반은 A반이 되는 거야. 왜? 자, 고르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성적이 지금 10점, 20점, 30점, 50점, 80점, 100점. 자, 이렇게 있는 반이랑 그 다음에 뭐 80점, 75점, 90점, 85점, 80점, 95점. 자, 이렇게 있는 반이랑 이 반 위에 거랑 아래 거 어떤 게 더 성적이 고른 반일까? 두 번째. 두 번째가 성적이 고른 반이지. 그러면 얘네는 이 어떤 평균값 주변에 성적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값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한 평균이 약 80 정도라고 하면은 80 근처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퍼져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평평하면 성적이 고르지 않은 거고, 자료가 고르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한쪽으로 쭉 뻗어 있으면 얘는 고른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3포도가 큰 반은 A반이야, B반이야? 그렇지. 3포도가 크다는 거는 퍼져 있다 그랬어. 그럼 퍼져 있는 반은 B반이 되고 한쪽에 몰려 있는 반은 A반. 그래서 이때 3포도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면 A반이 B반보다 작겠지. 자, 그래서 자료의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3포도라고 한다. 그래서 모여 있을수록 3포도는 작아진다. 어떤 주변에 많이 이 자료들이 모여 있을수록 3포도는 작아지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3포도는 커진다. 자, 그리고 편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별량을 x라고 표현하고 평균은 m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편차는 x-m이다. 자, m은 뭐의 약자일까? 평균. 오, 맞아. mean.
얘가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m이라고 써준다. 그 다음에 평균을 또는 우리가 EX라고도 표현해. 그럼 E는 뭘 의미할까? example. expect. 어. 저건 뭐 어디서 읽는 거야? expectation. 요거는 자 원래는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해. 기대값은 뭐에서 나오냐면 우리 도박에서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너네 피파. 그렇지. 피파를 했을 때 뭐 강화. 돈을 뽑고 뭐 카드를 뽑거나 아니면 강화를 시켰을 때 얘가 강화가 될 확률 이런 게 되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도박에서 내가 여기 얼마를 걸면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값을 기대값. 그것도 마찬가지 평균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m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우리 ex라고도 표현해. x의 평균. 그럼 어떤 자료들이 y라고 하면은 이 y가 되겠지. y의 평균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차는 x-m 별량에서 평균 뺀 거야. 평균 빼기 별량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성적을 간단하게 그냥 80점, 90점, 85점, 그 다음에 95점. 자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럼 이때 평균은 얼마일까? 저거요? 요 자료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 4 더해서 4로 그치? 다 더해서 4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70. 이렇게 더하면 180. 둘이 더해주면 350. 350 나누기 4 하면 안 나눠 떨어지네. 그럼 자료를 바꿔볼게. 자, 80, 90, 75 그리고 70. 자 이렇게 있으면 평균이 얼마가 될까? 여기 85로 하자. 이렇게 되면 평균은 80이 되겠지. 자 우리 평균이 80이야. 그럼 이제 얘네 편차를 한번 구해볼게. 자 얘는 편차가 얼마야? 편차는 x-m이라 그랬으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85 빼기 80이니까 5. 얘는 10. 얘는 빼면 마이너스 5. 얘 빼면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될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그래서 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그리고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분산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데 왜 편차의 평균이 아니고 편차 제곱의 평균일까? 우리가 만약에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를 다 더해야 돼. 근데 편차 다 더하면 얼마야? 0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평균 구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를 분산이라고 해. 그러면 표준 편차는 우리가 편차들이 얼마큼 흩어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편차 제곱을 했으니까 거기다 다시 루트를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자료들이 퍼져 있는 거고 왜?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거 제곱하면 숫자가 커지니까. 그리고 평균 주변에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편차 제곱은 더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표준 편차가 작아져. 그래서 표준 편차 크면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는 거고 표준 편차 작으면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우리 이 자료에서 분산을 한번 구해보면 25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나누기 평균이니까 4. 그래서 4분의 250. 그러면 약분해주면 4, 6에 24, 4, 2, 8, 2, 4, 5, 20, 62.5가 되겠네. 그럼 분산이 62.5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62.5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편차라는 건 별량 빼기 평균 x-m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된다.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고 개수로 나눠주면 분산. 거기다 루트 씌워준 게 표준 편차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별량 x가 70, 85, A 그 다음에 80, 90 그 다음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가 잠깐만 10 얘는 5 얘는 15 이때 자 여기 얘 편차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5. 자 얘 편차는 왜? 우리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항상 0 그렇지 얘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 30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50. 우리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편차는 x-m 별량 빼기 평균이라 그랬어. 그럼 평균은 별량에다가 편차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얘네 평균이 얼마냐면 별량에서 편차를 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별량 85에서 편차 10을 빼주면 평균은 75점이 되는 거지. 그럼 평균이 75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0이 아니라 50. 75에서 25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야 돼? 100. 더해주면 되겠지. 우리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럼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별량은 평균에다가 편차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자 편차가 75니까 75에다 마이너스를 더하면 70, 75에다가 10을 더하면 85, 75에다 마이너스 25를 더하면 여기는 50이 돼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알면은 요 별량 값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 자 얘는 5개의 별량 6, 10, x, y, 7. 자 얘네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평균이 나왔으니까 얘 평균부터 먼저 구해볼게.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5개로 나눠야 돼. 이거 더하면 23 플러스 x 플러스 y 나누기 5는 평균 7. 자 양변에 5 곱해주면 여기 35야. 23 넘어가면 빼기 되니까 x 플러스 y는 35 빼기 23 12.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2.8이래. 분산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자 얘 편차 구해볼게. 자 얘 편차는 얼마일까? 그렇지. 6 빼기 평균 마이너스 1. 얘 편차는 10 빼기 7이니까 3. 여기는 x 마이너스 7. 여기는 y 마이너스 7. 그리고 여기는 7 빼기 7이니까 0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제곱해서 더해야 돼. 1 더하기 9 더하기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0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5개 5. 얘가 2.8. 그럼 이제 2.8에다 5 곱하면 얼마야? 쌤은요. 1 더하기 9는 뭐예요?
편차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 x 마이너스 7의 제곱 y 마이너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0의 제곱인데 0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누기 전체 개수 자 5에다가 2.8 곱하면 14 근데 여기 10이야 10 넘어가면 14 빼기 10이니까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전개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는 4. 자, 이거 전개하는데 아직까지 x제곱 플러스 49 하는 사람 없겠지. 완전 제곱씩 해줘야 돼.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랑 얘는 마이너스 14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더하기 더해주면 98 넘어오면 빼기 4는 0. 근데 얘가 얼마지? x 플러스 y가 아까 10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이거 계산해가지고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근데 자 우리 여기 통계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뭐가 많냐면 계산이 많아. 계산이 많다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계산하고 연습을 해줘야겠지. 자 일단 4개의 별량 A, B, C, D 자 얘네 평균이 5야. 자 평균 M이 5야. 근데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해? 전부 다 더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인 거야? 4. 4는 5야. 양변에 4 곱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0. 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우리 거기서 어떤 거? 아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래.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야. 분산은 9야. 그럼 이제 분산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자료에서 평균이 5고 별량이 A, B, C, D니까 분산은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더하기 C-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 나누기 4개니까 4. 얘가 9가 된 거지. 자 그러면 4 곱해주면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더하기 C-5의 제곱 더하기 D-5의 제곱은 4, 9, 36.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 플러스 2, B 플러스 2, C 플러스 2, D 플러스 2. 자 얘네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자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야 돼. A 플러스 2 더하기 B 플러스 2 더하기 C 플러스 2 더하기 D 플러스 2야. 그러면 나누기 4개니까 4. 결국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니까 8.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지? 쉽네. 20. 그럼 4분의 28이니까 얼마야? 7이 되겠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 얘네 별량이 A, B, C, D였어. A, B, C, D가 있었는데 얘네가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얼마씩 갔어? 2씩 갔지. 다 똑같이 2씩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평균도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 다 똑같이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평균이 원래 평균이 5였으면 얘는 이만큼 이동해서 7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 분산은 얘 별량 빼기 평균을 해줘야 돼. 그럼 평균이 7이니까 A 플러스 2 빼기 7 하면 A 마이너스 5 제곱. B 플러스 2 빼기 7 하면 B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 C 플러스 2 빼기 7 하면 C 마이너스 5의 제곱. D 플러스 2 빼기 7 하면 D 마이너스 5의 제곱. 4개니까 나누기 4. 근데 얘는 아까 뭐랑 같아? 요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분산은 그대로 9가 되겠지. 표준 편차는 3이 되고. 자,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네가 다 오른쪽으로 2칸씩 이동했으면 평균도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5에서 7이 됐고. 그 다음에 다 똑같이 2칸씩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얘네가 모이거나 흩어진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오른쪽으로 2칸씩 이동한 것 뿐이야, 점들이.
그럼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니까 결국은 이 새로운 점들에 퍼져 있는 정도는 처음에 이 퍼져 있는 정도랑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은 그대로 3이 되겠지.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어떤 별량이 x1, x2, x3 쭉 해서 xn까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자, v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s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의 평균이 m, 분산이 v, 표준 편차가 s야. 그러면 여기에 자,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 쭉 해서 axn 플러스 b. 자, 우리가 여기에 이 별량들에다가 앞에다가 어떤 수 a가 곱해졌고 똑같이 뒤에 b가 더해졌어. 그러면 얘네 평균은 자,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am 플러스 b가 돼. 원래 있던 평균이 그냥 그대로 여기 자리에 오면 돼. 그리고 분산은 자, a 제곱 곱하기 분산 v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절대값 a 곱하기 요거 표준 편차 s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증명을 하려면 증명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증명 과정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이용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고로 이렇게 알아도 어떤 별량들의 평균이 m, 분산이 v, 표준 편차 s다. 그러면 자, 여기 앞에 어떤 수가 곱해지면 뭐 a라는 게 곱해지면 얘 평균은 am 그리고 뒤에 b가 다 더해지면 b만큼 이동한 거니까 am 플러스 b. 분산은 a제곱 v, 표준 편차는 절대값 a 곱하기 원래 표준 편차 s. 그래서 이 별량 앞에 어떤 수가 곱해지지 않으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뒤에 더하기만 똑같이 붙으면 분산 표준 편차는 안 변해. 하지만 별량의 어떤 수가 곱해지면 분산과 표준 편차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쉽게 구할 수 있지? 얘 평균이 5야. 그러면 얘 평균은 자, 여기 지금 얘네 별량 앞에 다 그냥 1이 곱해진 거야. 그러면 5 플러스 2, 1 곱하기 5 플러스 2 해가지고 평균은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앞에는 다 1이 곱해졌으니까 분산은 절대값 1의 제곱 곱하기 원래 분산 9 해서 9가 되고 표준 편차는 절대값 1 곱하기 원래 표준 편차 3 해서 3이 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 성준아. 자, 어떤 A, B, C, D, E. 자, 이 자료들의 평균이 7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5야.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B 플러스 3, 마이너스 2C 플러스 3, 마이너스 2D 플러스 3, 마이너스 2E 플러스 3. 자, 얘네 평균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원래 평균 7 더하기 뒤에 붙은 거 3. 그래서 얘네 평균은 마이너스 14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1. 분산은 얘네 앞에 곱해진 숫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원래 분산 5. 그래서 4, 5, 20.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워줘야 돼.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2 곱하기 루트 5. 그래서 2 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자, 저거는 참고로 알아두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시간 좀 있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도 한번 쭉 해줄게. 그거는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자, 얘네 반 평균이 몇 점이야? 평균이 70점이고 중앙값이 80점이야. 그러면 자, 얘네 점수가 쭉 1번 4번이 맞다. 쭉 있을 때
중앙값이 80점이니까 가운데 여기 80이 있어. 그리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명을 빼고 두 명을 누락시켜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그 두 명의 점수가 85점이랑 95점이래. 얘 평균이 지금 70인데 두 명이 더 들어가는데 그 두 명의 점수가 85점이랑 95점이 이렇게 중앙값보다 오른쪽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네가 지금 평균보다 큰 값이 들어왔어. 평균값보다 큰 값이 들어왔으니까 평균은 커지겠지. 평균 커지고 중앙값은 80보다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지금 얘 중앙값보다 오른쪽에 들어갔으니까 중앙값이 어디가 될까? 이 80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8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값일 수도 있지. 왜? 80이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중앙값은 8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해주면 되겠죠.